안녕하세요. 원래 인사를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312조 1항의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미루어졌죠. 그래서 312조 1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출제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의 바로 법 개정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12조 1항이 2007년 6월 1일 개정법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고 혹은 영상 녹화함을 그 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등으로 이제 대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신 상태가 증명이 됐을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적실특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 있고요. 2020년 2월 4일 날 개정법에서는 312조 1항이 이제 적법한 절차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인정으로 해가지고 사경 피싱과 동일하게 뒤바뀌었죠. 사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다른 1차 수사권을 준 다른 조문만큼 이 조문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사 피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용을 부인을 했을 때 증거로 못 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경 피신 경우에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사경 단계의 조사는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검사 단계의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고요. 특히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자백을 하게 되면 이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백을 넣기 위한 다양한 신문 방법을 개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신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끝내 자백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신문 기술을 쓰고 있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떤 과학적 수사보다는 어떤 자백을 받는 데 위주가 된다. 그리고 실제 검찰에서 이렇게 자백을 받으면 이게 증거로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조문 때문에 검사가 우위에 서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죠. 그런데 검사가 그래서 사경과 달리 자백을 받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사 수사가 재판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피신조서도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하면 검찰에서 사실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를 얻기가 검사가 이 소수의 인원으로 사실상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수사권이 경찰에 1차 수사권이 들어오고 검사가 2차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상황에서 검사들이 괜히 자기네들이 먼저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사해봤자 자기네들이 압수수색을 다니고 기타 다른 증거 그 다음에 어떤 용의자를 여러 가지 뭐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추적하고 이런 인원과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 노하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들은 경찰의 과학수사라든지 어떤 목격자 확보 이런 데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함부로 경찰에 대해서 말을 못 합니다. 왜? 말 안 들으면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은 검찰에서도 사실은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의 즉각적인 시행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검사 피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어에서는 어떤 312조 1항이 조기에 어떤 시행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기 시행되면 검찰에서 큰 무기 하나를 날려버리고 특히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의 어떤 관점에서도 상당히 케어해 나갈 수 있고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경찰 수사로 먼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이게 개정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적실특, 기존부터 공부해 왔고 올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냥 적실특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차이가 뭐냐? 어떤 실질적 진정성립, 진술조서에 나오는 거, 특신상태 진술조서라든지 316조 1항, 313조에 나오는 걸로 해서 요건은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검사 작성에 이제 공동 피고인, 공범이든지 공범이 아닌 자든지 이런 자에 대한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가 이제는 이제 312조 사항으로 여전히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312조 1항은 문헌상 어떤 피고인 자신만을 얘기하고, 근데 예전에는 312조 사항 같은 조문이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312조 1항에다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312조 사항 신설로 312조 1항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 그래서 312조 사항설로 간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검사 작성, 그러면은 이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와 관련해서 314조로 갈 수 있느냐? 사경 작성 공범 피신 조서는 못 가죠. 근데 검사 작성 공범 피신 조서가 사경 작성하고 똑같다면 갈 수가 없죠. 근데 검사 작성 공범 피신 조서가 312조 사항으로 가게 되면 원진술자가 출석을 못 한다. 원진술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적실특 반대신문, 반대신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반대신문이 불가능할 때 전형적인 영미법상 전문법칙 예외조항, 어떤 314조나 316조 2항은 바로 반대신문이 결여됐을 때, 영미법의 제도는 그런 거예요. 결여됐을 때 이걸 필요성과 신용성을 매개로 상쇄하는 장치, 상쇄 장치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검사 작성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가 314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검사 작성 공동 피고인의 피신 조서는 312조 사항이다. 이 두 가지를 단문과 사례에서 점점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서 이 내용은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파트는 보충 자료로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여기 동영상에서 안내된 대로 카페로 들어가셔서 카페에 해당 사항에서 이걸 기본서 부분, 기본서라고 해봤자 별것도 없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엑스노트 역시 이것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 부분으로 올해는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마무리되고, 올해 시험으로 마무리되고, 기존에 제가 개정법에 나온 교재는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합격하신 이후에 앞으로는 300 검사 작성 피신 조서가 사경 피신 조서와 똑같이 이렇게 처리된다. 이건 실무상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로서 먼저 기본서와 엑스노트, 그리고 엑스노트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고 기본서는 그냥 보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 강의도 사례에 해당 파트도 사례집에서도 제가 부분 해가지고 조만간에 바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